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비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 많잖아요. 제 나름대로 비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이 많이 찌면 좀 여러 군데가 아프잖아요. 무릎, 허리, 또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손발에 저는 쥐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헛배가 부르는 느낌, 그리고 배변 활동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좀 빨리 피곤하다, 지친다, 그리고 너무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 이런 것들이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살이 찌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몸이 정상적이지 않아지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거든요. 항상성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피가 건강하려면 피의 혈액의 농도는 pH 중성을 7이라고 봤을 때 pH 중성보다는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의 혈액의 농도를 유지해야만이 그게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그 혈액의 농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그 힘을 써야 될 때를 바꿔 나가거든요. 그게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생물들이 그렇대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할 때, 그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밥을 안 먹게 되는 그런 스위치가, 비만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활동들이에요. 그런데 질병이 생기면 그 비만 조절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계속 먹어서 실제로는 배가 부른데도 또 배가 고픈, 이렇게 이유 없는 허기가 진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면요, 비만은 우리가 좀 살 좀 쪘네, 내가 체중 좀 관리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비만은 질병의 신호입니다. 몸이 너무 뭔가 밸런스가 깨졌을 때 생기는 그런 그 증상들이 비만인 거죠. 몸의 밸런스가 잘 돌아가고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돼서 오늘 먹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비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배출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로 충분히 내 활동에서 써지지 않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 축적되면 그것이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라는 외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비만이 돼서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몸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아팠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대사의 스위치가 꺼져서 비만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WHO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에요. 살쪘네 이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명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는요, 좀 많이 먹어도 그게 몸을 성장시키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데도 과거처럼 많이 먹게 된다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나 호르몬 문제가 생겨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나오지 않고 호르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전보다도 음식에 이렇게 내용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운동을 조금 하니까 살이 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열량을 내는 에너지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품, 그리고 완전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들이 너무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의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작게 먹어도 몸을 움직이거나 생활을 하는 데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은 살이 찌는 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그러니까 식생활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특히 소화가 너무나 빨리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분쇄된 밀가루 있죠. 그걸로 만든 게 빵, 또 면 이런 종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기름에 튀겨져서 튀긴 뭐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빵도 기름 버터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같은 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정말 살이 찌는 거죠. 내가 살이 그전보다 계속 찌고 있다면 이거는 내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럼 몸을 정상적으로 돌리면 반대로 비만의 문제는 해결된다. 어떻게 비만에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굶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굶고 안 먹고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그러면 당장은 빠져요. 그냥 몸속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더 살은 안 찌겠죠.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많아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살이 찐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먹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단식, 간헐적 단식 이런 걸 통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거죠. 식사량을 많이 먹고 해서 어떻게 살이 빠지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음식을 먹을 때요. 다이어트를 진짜 하는 분들은요. 현명하게 식사를 해야 돼요. 음식을 섭취할 때 조금 먹어서 소화가 빨리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끝까지 남아있고 그것이 또 빨리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음식 그런 건 빨리 소화되고 빨리 허기가 다시 지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우리 몸에는 계속 지방으로 축적되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음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는 거는 비만은 질병이다. 질병의 현상이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면 비만의 문제도 해결된다. 비만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건강을 찾는 길인가, 건강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